여러분, 카시트의 원조가 볼보라는 얘기 들으면 다들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럼 지금도 볼보가 카시트 만들어서 팔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예스. 그런데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입니다. 오늘은 그 변화 과정과 지금 이 카시트라는 시장 자체가 얼마나 커졌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짧게 복습하고 갈게요. 1959년 볼보 엔지니어 닐스 볼린이 3점식 안전벨트를 발명하고 특허를 무료로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1964년 샬머스 공과대학의 베르틸 알드만 교수가 볼보의 지원을 받아 세계 최초의 후방향 카시트 시제품을 만들고 볼보 PV544 등을 이용해 실제 충돌 테스트까지 거쳤습니다. 1972년엔 볼보가 자동차 제조사 최초로 정식 후방향 카시트를 출시했고 이후 부스터 쿠션, 내장형 쿠션, 여러 업체와 아이소픽스 규격을 개발하는 등 계속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갈아치웠어요. 여기까지가 원조 볼보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지점은 200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볼보는 여기서 방향을 바꿉니다. 카시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체 제조하던 방식에서 카시트 전문 업체와 손잡는 방식으로요. 2005년 볼보는 세계적인 아동 안전용품 제조사인 브라이텍스와 협력을 발표합니다. 브라이텍스가 만든 아이소픽스 방식 후방향 카시트 두 종을 하나는 영유아용, 하나는 3세에서 4세까지의 좀 더 큰 아이용으로 볼보 딜러망을 통해 판매하기로 한 거였어요. 이 시트들은 브라이텍스가 자체 테스트를 거쳤고 실제 볼보 차량에서도 충돌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볼보의 교통사고 연구팀 소속 연구원 로타 야콥스는 당시 거의 4,000명에 달하는 사고 아동 사례를 분석해서 후방향 카시트가 심각한 부상 위험을 극적으로 줄인다는 걸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브라이텍스와의 협업은 이후 계속 이어집니다. 2016년엔 브라이텍스 로머와 손잡고 새로운 세대의 카시트 라인업을 내놨는데 이번엔 소재에도 신경을 썼어요. 원단의 80%를 통기성 좋은 천연 울로 만들어서 덥거나 추운 날씨에도 아이가 편하게 앉을 수 있게 했고 볼보 특유의 스칸디나비안 디자인 감성을 카시트에도 그대로 입혔습니다. 최근에는 브라이텍스 로머뿐 아니라 또 다른 카시트 전문 브랜드인 악시키드와도 협업해서 새로운 후방향 카시트와 등받이 탈착이 가능한 부스터 시트를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볼보가 파는 카시트는 볼보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설계하는 제품이 아니라 카시트 전문 기업의 기술력과 볼보의 브랜드, 그리고 실차 충돌 테스트가 결합된 협업 제품이라는 거죠. 여기서 궁금해지실 겁니다. 왜 볼보는 굳이 카시트 전문 업체와 손을 잡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카시트라는 제품 자체가 자동차와는 완전히 다른 별도의 산업이자 별도의 인증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는 ECE R44나 R129 같은 카시트 전용 안전 규격이 있고 미국에는 FMVSS 213이라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브라이텍스나 악시키드 같은 회사들은 오직 카시트만 연구하고 개발해온 전문 업체들이에요. 자동차 회사가 모든 걸 직접 다 하기보다는 각 분야 최고 전문가와 협업하고 대신 자기들이 잘하는 실차 충돌 테스트와 브랜드 신뢰도를 더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야를 넓혀서 카시트 시장 자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시장 조사 기관들이 내놓은 수치를 보면 조사 기관마다 시장 범위를 다르게 잡아서 숫자 편차는 좀 있지만 공통된 흐름은 명확합니다.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조사 기관은 전 세계 아동 카시트 시장 기관을 약 48억 달러로 추산하고 2034년까지 약 79억 달러로 커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연평균 성장률로 따지면 5%대 중반입니다. 다른 조사 기관은 좀 더 넓게 유아용품 전반을 포함해서 2026년 약 330억 달러 규모로 추산하기도 했고요. 숫자는 기관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앞으로 10년간 5%에서 7%대의 안정적인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각국 정부 안전규제 강화입니다. 아동 카시트 착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나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미국에서도 측면 충돌 보호 기준을 강화한 새로운 카시트 안전 규정이 2026년 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둘째는 부모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기본형보다 고급 소재와 다양한 안전 기능을 갖춘 프리미엄 카시트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셋째는 기술의 발전입니다. 스마트폰 앱 연동이나 아이의 상태를 알려주는 센서 기능처럼 이른바 스마트 카시트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는 AI를 활용한 안전 모니터링과 위험 예측 기능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쟁 구도도 흥미롭습니다. 지금 이 시장은 브라이텍스, 레카로, 그라코, 콤비, 굿베이비 같은 전문 브랜드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고, 지역별로는 북미가 여전히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으로 꼽힙니다. 최근에는 유아용품 회사와 카시트 디자인 업체 간의 파트너십이나 대규모 투자 소식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들을 종합해보면 카시트 산업 자체가 더 이상 자동차 하나가 독자적으로 끌고 가는 영역이 아니라 전문 유아용품 업체들이 주도하고 규제와 기술이 계속 그 기준을 끌어올리는 완전히 독립된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볼보는 카시트라는 걸 세상에 처음 만들어낸 창시자였지만 지금은 그 시장의 주인이 아니라 여러 협력사 중 하나이자 신뢰의 상징으로 남아있는 셈입니다. 시작은 볼보가 했지만 지금 이 판을 키우고 있는 건 전 세계 수많은 전문 브랜드와 규제기관, 그리고 아이 안전을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